자, 연습 문제 51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자 WS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이제 OF, NA, MG 중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Y하고 Z가 이주기 원소라 그랬으니까 Y하고 Z는 산소하고 플로린 중 하나인데, X하고 Z가 2대1로 결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NA는 Na 플러스로 존재할 거고, MG는 MG2 플러스로 존재하겠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진다면은. 그리고 플로린은 F 마이너스, 산소는 O2 마이너스일 텐데, 이제 Z는 산소하고 플로린 중 하나고, X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 하나니까 이 둘의 조합에서 2대1로 결합이 가능한 조합은 X가 Na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Z가 O2-일 때이죠. 그러면은 이 둘이 2대1로 결합하여 Na2O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하고 Z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Z가 O2-니까 Y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온 상태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원자 상태로 써야죠. 자, Y는 플로린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W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W는 마그네슘 맞고, 자, Z가 6족에 속하는 원소에 따라 되어 있는데, 소소한 함정이라 할 수 있죠. 그 6족이 아니라 16족이죠.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이제 끝에 숫자가 6으로 끝나는 16족이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었고, 자,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X하고 Y. 자, X는 Na 플러스, 그 다음에 Y는 F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 둘이 안정한 화합물이 형성한다면은 1대1로 결합해서 NaF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XY2가 아니라 XY를 형성할 것이다. 자, 답이 기억이 되겠죠? 자, 52번. 자, 방금과 비슷하게 이제 WSZ가 산소,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라 나와 있고, 자, X하고 Y가 지금 공유결합 화합물이 형성한다라 되어 있어요. 자, 공유결합 화합물은 이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형성되는 결합이기 때문에 X하고 Y 둘 다 비금속 원소일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4개 중에서 비금속 원소가 산소하고 Cl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X하고 Y가 각각 산소하고 Cl일 것이다. 그런데 산소하고 Cl이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XY2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OCl2가 있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산소는 전자를 2개를 필요로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플로린이나 아니면은 Cl 같은 경우는 전자를 1개로 필요로 하는 애죠. 왜냐? Cl은,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으니까 전자를 1개만 더 받으면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1개를 더 필요로 하는 이제 원소이다. 그러면은 가운데 산소, 전자가 2개 필요한 산소가 있으면은 각각 Cl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결합하면은 각각의 Cl도 전자를 하나하나씩 이제 전자를 공유받으면서 이제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 가운데 있는 산소도 전자를 각각 Cl로부터 2개를 공유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Cl2가 이제 그 X하고 XY2에 해당하고, 따라서 X가 산소, 그 다음에 Y가 염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SZ 중에서 2개의 원소가 이루는 화합물에 존재하는 비율, 원소 비율 A 대 B라 나와 있는데, 자, X가 산소라고 그랬고, 이제 Y가 Cl이라고 그랬잖아요. W하고 Z는 이제 NA하고 MG 중 하나인데, 이 나트륨, 마그네슘하고 이 산소, 염소가 각각 결합물이 형성한다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온 결합 화합물이 형성하겠죠. 왜냐면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각각이 이온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산소는 이제 2- O2- 형태로 존재하고, Cl은 그냥 1- 상태로 존재하죠. NA는 플러스, MG는 E 플러스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Na 플러스하고 산소 E-가 만난다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2대1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Y하고 이제 Cl-하고 MgE 플러스와 결합을 한다면은
1대 2로 결합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A 플러스 B가 3이 되겠죠. 자, 반면에 Na 플러스하고 Mg 플러스하고 O2-가 결합을 한다면은 1대1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이 2가 될 것이고, Na 플러스하고 Cl-가 결합을 한다면은 1대1로 결합할 것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W는 Mg2 플러스가 될 것이고 Z는 Na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3이 될 것이고 얘는 2가 되겠죠. 됐죠? 방금 얘기한 게 이제 Mg 플러스하고 산소 2-가 만나면은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Mg 플러스와 Cl-가 1대2로 결합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3이 된다. 따라서 W가 Mg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5이다. 맞고, 그 다음 W하고 Y의 안정한 이유는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W는 Mg고 그 다음에 Y는 지금 CL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g2 플러스가 이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지만은 CL-는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가져서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죠. 틀렸고, 자, XY2, OCl2를 얘기하는 건데, 자, OCl2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루이스 구조식을 배웠으니까, 자,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다시 복습을 하자면은 산소는 이제 그 팔이 2개 달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이 2개 달려 있고 비공유 전자쌍을 2개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염소는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제 플루오린하고 같은 족에 속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플루오린도 우리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팔이 1개 달려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3개 있다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팔이 1개 달려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3개 있다. 그쵸? 그래서 산소 하나하고 염소 2개를 우리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OCl2를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은, 자, 산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양쪽에 CL이 이런 식으로 결합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됐죠?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다. 따라서 6개가 아니라 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3번. 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수산화 발음이 틀렸죠? 이게 왜 틀렸냐면은 이 OH-와 같은 이런 다원자 이온이 만약에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할 때 이제 2개, 3개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괄호를 쳐서 얘가 2개 있다고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냥 OH2 하면은 얘는 산소 1개하고 수소 2개가 있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린 표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54번. 지금 A는 나트륨의 전자배치가 를 나타낸 거고, B는 CL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거죠. 각각 11번, 17번이기 때문에. 자, 나트륨은 전자를 1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는 말이고, CL. 자, CL은 실온에서 단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방금 1번도 잘못 풀었네요. 1개를 얻어가 아니라 잃어죠. 1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A와 B. 자, A는 Na 플러스가 되려고 할 거고, CL은 CL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된다. 자, A와 B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수가 같다. Na 플러스가 되면 얘는 전자 껍질수가 2개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되면은 전자 껍질수가 3개가 되죠. 틀렸고, 자, B는 CL은 수소기차 반응하면은 공유결합 물질이 된다. 자, 이거 반응식 써보면은 H2하고 CL2하고 반응해서 2개의 HCl이 형성한다고 했었고, HCl은 비금속 원소끼리 만난 물질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이 답이 된다. 자, 지금 고체를 대상으로 전기전도성을 이제 각각 그쵸, 고체,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죠. 용융액은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전기 전도성을 측정을 해본 건데, 고체는 흐르지 않지만은 액체하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이런 물질을 찾으면 되고, 자, 이런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 배웠죠. 그래서 아래에서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애들을 고르면 됩니다. 자, CuSO4, 구리이온하고 황산이온이 만난 녹말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공유결합 물질.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옛날에 시험 문제 냈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이 공유결합 물질이고 어떤 것들이 이온결합 물질인지 우리가 분류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시험 문제 냈었는데, 이번에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알려줬어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녹말은 이제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철은 이제 금속, 일종의 이제 금속인데, 얘네는 우리가 이제 또 배우지 않았어요. 이온결합 물질도 아니고 공유결합 물질도 아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금속 결합이란 뭐 개념을 따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기가 매우 잘 통한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금속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철도 어쨌거나 위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물질이고, 암모니아도 공유결합 물질이죠. 탈산칼슘은 CA2+하고 CO3E-하고 만난 이온결합 물질이고, 에탄올 공유결합 물질, 아이오딘도 공유결합 물질, 염화리튬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리튬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난. 자, 단백질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생물 시간에 배웠죠. 그 아미노산이 이제 기본 단위체이고,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 보면은 가운데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이제 뭐 아미노기, 그 다음에 카복실기, 그 다음에 알기, H 이렇게 다 모두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도 일반적으로는 공유결합 물질로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자, 석영은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좀 지나가듯이 배우긴 했지만은 프린트에는 나와 있어요. 그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개별적인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석영이 대표적인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전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뭐 이런 물질들 가운데서도 전기가 통하는 것들이 있고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기가 이제 고체 상태에서 그 통하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흑연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들은 고체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영이라던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일단은 공유결합 물질이 기본적으로는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석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실험에 맞지 않는 물질이고, 설탕도 아니죠. 자, 그래서 형성된 물질의 개수는 이제 황산구리, 탄산칼슘, 그 다음 염화리튬, 수산나트륨 해가지고 총 4개라고 할 수가 있다. 자, 4개입니다. 자, 56번. 지금 얘가 어떤 물질인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하고 얘는 각각 수소죠. 전자를 하나씩 공유했기 때문에 원래 이 전자들이 각각 원래 이 원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였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원소는 탄소죠. 탄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일 테니까 탄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끝에 있는 원소는 이제 산소죠. 얘가 가지고 있던 원래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8개. 이 전자들이 원래 산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들이다. 따라서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을 그린 거냐면은 H2CO 라는 이제 물질을 우리가 이제 전자배치 모형으로 그린 거예요. 자, 보면은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냐 물어보고 있는데, 분자식은 그냥 그 물질이 실제로 이루고 있는 원자 수로 나타낸 화학식이고, 실험식은 그 식을 이제 화학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거잖아요. 자, 실제로 2개, 1개, 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도 두 개, 한 개, 한 개죠. 따라서 H2CO는 분자식하고 실험식이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에는, 자, 지금 표시를 해보면은 얘도 단일 결합이고 얘도 단일 결합이죠. 그런데 얘는 이중 결합이죠. 그래서 두 개의 단일 결합과 한 개의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모든 원자가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소의 경우에는 헬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자, 이 모두고르시오 문제여서 이제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자, 모든 이온결합 물질 물에 잘 녹는다.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AgCl 같은 예외들을 알려주었고, 이온결합 물질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모두 잘 녹는다라고 하면은 틀린 얘기다. 되게 많은 이온결합 물질들이 물에 잘 녹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다라면은 걔는 맞다고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실험식으로 나타낸다. 맞죠? 왜냐면은 이온결합 물질은 굉장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온들이 이루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나타낸다. 자,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은 양이온 Na+하고 음이온 Cl-로 분리가 되죠. 맞는 얘기고. 자,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힘을 이제 가하면은 같은 전하의 이온끼리 맞닿게 되어서 서로 청력이 작용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라고 했었죠. 자, 염화수소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예외적인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이 2번하고 3번이 됩니다. 자, 58번. 원자 AC, 그 다음에 원자 B하고 이렇게 각각 결합을 해가지고 가하고 나가 형성된 그림을 나타낸 것인데, 자, A는 플루오린에 해당하고 B는 산소, C는 알루미늄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은 플루오린과 산소가 결합을 한다면은 얘는 이제 어떤 화합물이 형성될 거냐면은 이게 그니까 가하고 이제 나를 써야 되는데 그 화합물 가가 사실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가운데 있고 이제 F가 두 개가 결합한 OF2가 형성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O2F2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게 답지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서술형 채점할 때 두 개 다 이제 정답을 인정을 했었고, 예, 어쨌거나 뭐 O2F2도 가능을 하고, 이게 왜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면은 플루린도 어쨌거나 수소처럼 그 팔이 한 개에 달린 애잖아요. 그러니까 OF2는 약간 H2O하고 좀 비슷하게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O2F2도 약간 H2O2하고 비슷하게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제 프린트에 H2O2 어떻게 전자배치 모형 그리는지 그림 그렸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O2F2도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두 개가 다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결합을 할 때는 이제 알루미늄을 일반적으로 그 알루미늄 3 플러스의 그 전자배치를 가지려고 하고, 산소는 O2-의 그 전자배치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온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3 플러스하고 산소 2-가 결합한다고 생각하면은 Al2O3라는 이제 화합물이 형성을 한다. Al2O3. 왜냐면은 Al은 3 플러스고 산소는 2-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 결합한다면은 2대 3으로 결합해서 양쪽 전하 균형을 맞추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고, 자, 가의 녹는 점이 지금 나의 녹는 점보다 낮은데 그 이유를 서술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나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 일반적으로 상태 변화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게 공유결합이 끊어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녹는 상황에서 상태 변화할 때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그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의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의 녹는 점은 나의 녹는 점보다 낮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쓰면 되겠죠. 써볼까요? 가는 녹을 때 뭐 매우 약한 인력이란 단어를 포함시키라고 했으니까 분자 간 인력이 끊어지지만은, 그런데 나는 녹을 때 매우 강한,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온 간의 인력을 이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의 녹는 점이 나의 녹는 점보다 낮은 것이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화합물 AB하고 C2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사실은 뭐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어떤 원소인지 규명을 안 해도 풀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각각 어떤 원소인지 알고 나서 풀면은 되게 쉽게 풀리죠. A는 이제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이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 원소이기 때문에 Na 플러스에 해당하고, B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 원소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C하고, 여기 있는 C는 원래 전자가 한 개만 있었던 H에 해당하고, 자, D는 이제 스스로부터 전자 두 개를 얻어가지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 거니까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산소에 해당하죠. 자, B의 원자과 전자 수는 플로리는 7이다. 맞는 얘기고, A하고 C, 나트륨하고 수소는 같은 쪽의 원소가 맞죠. 그 다음에 D2 분자에서, 그러니까 O2 분자에서 공유하는 전자쌍 수는 2개죠. 왜냐면은 이제 그 이중결합을 형성을 하니까. 자,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60번. 가는 지금 NaCl 구조를 나타낸 거고, 나는 여기 수용액에 전원을 연결한 걸 나타낸 것인데, 자, 기억 이온이 지금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 이온이 Cl-에 해당하고, 니은은 지금 마이너스 극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Na 플러스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은 Cl-에다 맞고, 그 다음에 NaCl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고. 자, NaCl은 이온결합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포도당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결합의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이 된다. 자, 61번. 그 HNC5 원자를 하나씩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분자의 전자배치 모형을 그려야 돼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수업 시간에 말한 걸 떠올리면은, 수소는 이제 팔이 1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질소는 팔이 3개 달려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조금 헷갈리니까 아예, 자, 팔이 1개 달려 있고, 얘는 팔이 3개 달려 있고, C는 팔이 4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O는 팔이 2개 달려 있다. 자, 얘네들을 이제 적당히 이제 조합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연결하면 되는데, 퍼즐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은, 루이스 구조식을 먼저 그린 다음에 전자배치 모형을 그리면 좀 편하다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팔 3개 그렸고, 얘도 4개 잘 그렸고, 얘도 2개 잘 그렸죠. 얘도 1개 잘 그렸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놓치지 않고 그려야 된다 했었죠.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답지에는 없지만은, 답지에 뭘 그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하나 더 그릴 수 있긴 합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H가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이제 정답이에요. 얘도 팔 2개 잘 그렸고, 4개 잘 그렸고, 3개 잘 그렸죠. 자, 근데 이제 얘 먼저 한번 전자배치 모형 그려보면은, 자, 수소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질소, 이런 첫 번째 전자 껍질 같은 거 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산소. 뭔가 좀 공간이 좁은데. 그 다음에 여기 결합 하나 있으니까 전자 한 쌍 공유하고, 결합 두 개 있으니까 전자 두 쌍 공유하고, 결합 두 개 있으니까 전자를 두 쌍 공유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들 그려주면 되는데, 안쪽 전자 껍질은 먼저 이렇게 하나씩 채워주면 되고, 자, 질소의 경우에는 비공전자수 하나 있기 때문에 한 쌍 그려주고, 산소의 경우는 두 쌍이 있기 때문에 한 쌍, 두 쌍 이렇게 그려주면 끝난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HOCn도 한번 뭐 그려보세요. 자, 62번. 두 원소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 그 앞에 있던 문제가 좀 비슷하죠. A는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B는 플루오린이고, 자, 물이 나트륨과 반응하면 산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염기성을 나타내죠. 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틀린 보기죠. 자, 우리 한번 그 물이 나트륨하고 반응하는 그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자, 써보면은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여서 NaOH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를 형성을 한다 라고 했었고, 이거를 이제 적절히 개수를 붙여서 맞춰보면은 얘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죠? 양쪽이. 네. 이거 한 번씩 다시 한번 쓰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A 플러스가 될 때, 그러니까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될 때 지금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죠.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Na 플러스가 되는 과정 자체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Na 플러스가 만약에 다른 물질들하고 이제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면은 기존의 NA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NA는 나트륨 플러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했었죠. 자, B 플루오린은 F2는 실온에서 황색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죠? 답이 디귿이다. 자, 63번 두 개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일부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NaCl은 한 개 Na 플러스와 한 개 Cl 마이너스만이 결합한 구조이다. 틀렸죠? 굉장히 많은 Na 플러스하고 굉장히 많은 Cl 마이너스가 규칙적인 배열로 결합을 한 것이다. 자, 수산화 마그네슘 화학식은 또 나왔네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틀렸고, 설탕을 가열하여 녹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즉 이런 상태 변화한다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공유결합이 끊어진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자하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끊어지는 것이다. 됐죠? 자,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 여부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구분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수용액 상태에서 공유결합 물질은 이제 대체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예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예외를 적어보자면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 암모니아라든가 염화수소라든가 아니면 아세트산 같은 것들이 있었다. 자, 이런 예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만을 가지고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1번하고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4번 한번 가봅시다. 자, 1에서 2주기에 비금속 원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H, 그 다음에 CnOF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잘하면 뭐 붕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네들이 속한 조개합이 49라 나와 있는데 조개 그 번호를 적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죠. 근데 흑연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탄소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W하고 X가 같은 주기에 속해 있고, 뭐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Z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여기 네온 빼모네, 네온.
그 다음에 분자내에서 Z는 W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진다. 자, 즉 W는 안정한 전자배치일 거란 얘기고 그 W가 여기서의 네온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네온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그 속한 조기합이 49라고 돼 있는데 우선 무조건 포함되는 원소 두 개가 14하고 18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4, 18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32니까 나머지 두 개의 이제 족을 합하면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9에서 14 빼고 18 빼면은 나머지 두 개의 합이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17이 된다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를 골라서 족의 합이 17이 되게 만들려면은 그 조합이 산소하고 수소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Z가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Z가 W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게 하려면은 Z가 산소에 해당해야겠죠. 그 다음에 W하고 X가 같은 주기에 속해 있으려면은 이 C가 X에 해당하고 그럼 나머지 H가 Y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X2, Y2라면은 이제 C2, H2의 전자배치를 이제 그리라는 얘기고, 맨 앞에 이제 그 2번 문제나 3번 문제 있죠? 그 C2H2의 이제 전자배치 그리는 거 그려봅시다. 자, 루이스 구조식을 먼저 그린 다음에 한번 전자배치 그려볼게요. 자, 탄소가 우선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선은 양쪽의 탄소가 이 수소 하나씩 하고는 무조건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소는 어차피 팔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만 이렇게 결합할 거고, 근데 탄소는 팔이 4개씩 달려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팔을 한 개밖에 안 사용했어. 수소하고 연결하는데. 그럼 나머지 3개는 탄소끼리 결합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전자배치 모형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탄소의 전자배치 모형 먼저 이렇게 원자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수소하고는 하나하나씩 전자를 이제 한 쌍씩 공유하니까 이렇게 전자를 한 쌍만 그려주면 되고, 그냥 탄소끼리는 세 쌍을 공유하니까 세 쌍을 그려주면 되죠. 그 다음 놓치기 쉬운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들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됐죠? Y2, Z2를 그리라는데 그 Y가 H고 Z가 O니까 얘는 H2O2의 전자배치 그리라는 얘기죠.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산소가 양쪽에 있고 수소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자, 산소는 팔이 2개 달려 있는데 지금 팔 한 개를 수소하고 연결하는데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팔 한 개를 산소끼리 연결하는데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데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는 원소이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바탕으로 전자배치 모형 그려볼게요. 자, 산소끼리 이렇게 먼저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 수소가 이렇게 하나, 왼쪽에도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각각 한 쌍씩 전자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2개씩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2개가 되게끔 그려주고, 안쪽 전자 껍질 놓치지 않고 그려주고,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다들 당황했지만은 막상 뭐 침착하게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혼자 풀 때도 좀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 자, 65번. 자, 이 3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원소 WZ. 자, 그런데 W가 지금 3주기 2족 원소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3주기 2족 원소는 뭡니까?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이고, 자, 원자과 전자 수의 비가 2대 2대 3인데, 자, 2대 2대 3인데, 만약에 실제로 얘가 2개, 3개의 원자과 전자 수를 가진다면은 X하고 Y가 둘 다
2, 3족이 각각 2족에 속하는 원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와 Y도 2족에 속하는 원소인데, 그런데 W도 2족에 속하는 원소니까 겹치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원소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즉, 두 개, 3개가 아니라 얘네들 원자과 전자가 4개, 4개, 6개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우선은 4개, 4개를 가지려면은 얘네들은 이제 14족의 탄소 또는 규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Z는 이제 우리가 16족인 산소하고 황 중 하나인데 원자 번호가 W가 Z보다 크다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Y는 C하고 SI 중 하나고 Z는 O하고 S 중 하나인데, 이 중에서 Y가 Z보다 원자 번호가 크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이 Y가 규소, 그 다음에 Z가 산소일 때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X는 자연스럽게 이제 탄소가 될 수밖에 없다. W는 마그네슘이고. 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는 통합과학 B 시간에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이제 다른 C 시간에 배웠나요? 시간에 배웠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기억이 이제 산소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탄소라는 거 알고 있죠. 자, 바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W는 금속 원소이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 기억은 산소는 X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Z2라고 했으니까 SiO2? 포도 다 합성하는 게 아니죠. CO2인데, 그죠? 잘못됐죠? 답이 기억이 된다. 66번. 지금 XY2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XY2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2, 3주기 원소 중에 하나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쨌거나 XY2를 형성하려면은 이제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는 것 중에서 XY2를 형성하는 게 어떤 조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떠올리지 않는다면은 2주기, 3주기 원소들을 네온 근처에서 한번 쫙 적어보면 돼요. 플루오린, 산소, 질소, 그 다음에 여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는데, 각각이 이제 이온이 된다면은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음이온과 양이온의 조합들로 만들 수 있는 XY2에 대한 물질은 Na 플러스하고 O2-를 선택했을 때 이제 Na2O 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X가 산소가 될 거고, 아니죠, X가 산소 맞죠? 산소 맞고 Y가 나트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X는 이게 잘못 썼네요. 잘못 생각했어. 왜냐면은 이온 결합 물질을 쓸 때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했는데, 그 양이온을 앞에 쓰고 이제 음이온을 뒤에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X2, XY2가 되려면은 이제 각각 X2 플러스하고 Y 마이너스가 만난 거라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Mg2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가 만난 거겠네요. 그죠? Mg ClF2가 되게끔. 따라서 X가 Mg고 Y가 플루오린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2주기 금속 원소이고, 마그네슘과 플루오린은 각각 원자과 전자수가 2개하고 7개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하면은 총 11이 된다. (2주기가) 아니라 3주기죠. 3주기니까 합이 12가 되겠죠. 이게 참 그 주기하고 족을 헷갈리지 말라는 어떤
선생님의 서비스. 자, 그 다음에 67번. 자, A, B하고 B2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자, B2 보면은 지금 전자를 두 쌍씩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쌍을 공유하는 이주기 비금속 원소 우리 O2라고 배웠죠. 그래서 B는 이제 산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한 거일 텐데, 그럼 산소는 일반적으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E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E 플러스죠. 그러면은 얘는 Mg E 플러스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A가 Mg고 B가 산소에 해당한다. 자, N은 E다 맞고, A와 B는 다른 주기 원소죠. A는 2주기, B는 3주기. 반대로 A는 3주기, B는 2주기. 그 다음에 B2 분자에서 공유하는 전자쌍 수는 2이다. 맞는 얘기죠. 자, 답이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중결합의 개수는 물어본다면은 이중결합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를 물어본다면 얘는 두 개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길 바라고. 자, 68번. 자, A3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둘 다 이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A는 알루미늄에 해당하고 B는 플루오린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자, 원자과 전자수는 그러면은 A가 알루미늄이 3개고 그다음 플루오린 7개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A와 B는 알루미늄 3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플루오린 마이너스는 1대 3의 비율로 결합을 하겠죠. 그래야 이제 3 플러스 3 마이너스 되면서 딱 전하가 맞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 자, 플루오린 마이너스하고 알루미늄 3 플러스 둘 다 전자수는 10개로 동일하죠. 이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그런데 양성자 수는 플루오린은 9개고 알루미늄은 13개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답이 니은 디귿. 69번. NaCl의 전기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읽고 풀면 돼요. 자,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 다음에 NaCl을 구성한 이온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설탕으로 실험하면은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흐르지가 않죠. 자, 그래서 답이 니은이 됩니다. 자, 70번. 같은 주기 원소 A하고 B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인데 A 플러스가 지금 몇 개 있냐면은 3개 있고, 그 다음에 Bn-가 총 6개 있네요. 근데 전하적으로 양전하의 총합하고 음전하의 총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 3개 있으면 얘는 총 6 플러스인데 얘는 총 6n-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같으려면은 n이 1이어야 된다. 자, 따라서 B는 이제 B-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 근데 같은 주기의 원소인데 A2 플러스하고 B-가 같은 주기의 원소인데 각각 네온하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은 얘네들은 3주기 원소여야 되고, 이때 A가 마그네슘이고 B가 Cl이면서 얘가 각각 Mg2 플러스이고 Cl 마이너스일 때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진 상태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X의 화학식은 A가 하고 B가 지금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했으니까 A2B가 아니라 AB2가 되겠죠. 그죠? 틀렸고. 자, B는 Cl은 3주기 원소이다 맞는 얘기고, 원자 번호는 CL이 17번, MG가 12번이니까 맞죠? 답이 니은 디귿이 된다. 자, 71번. 1에서 3주기 원소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W, Y, Z 순서대로 원자 번호가 커지고, Y하고 Z는 YZ 이온결합 화합물을 형성을 하고, X하고 Y의 최외각 전자수가 2인데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같은 족의 원소면은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외각 전자수는 같은데 원자과 전자수는 다르대요. 이게 어떤 경우에만 예외가 있냐면은
2족인 경우하고 18족의 헬륨의 경우에만 우리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헬륨도 그렇고 2족도 그렇고 둘 다 원자과 전자수는 2지만은 얘는 잘못 말했네. 최외각 전자수는 둘 다 2지만은 2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그대로 2고 헬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잖아요. 뒤에서도 계속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하고 Y는 뭔가 2족 원소 중 하나하고 그 다음에 헬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는 수소와 공유결합하여 H2W의 형태의 안정한 분자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도 자, 수소가 팔이 이제 2개 달려있는데 한 개 달려있는데 각각 하나하나씩 이렇게 결합을 하려면은 W는 팔이 2개 달린 애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또는 우리가 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은 종에 있는 애들은 팔도 똑같은 개수만큼 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W는 이제 산소하고 황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이제 조건들을 보면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출해 봅시다. 자, X하고 Y가 각각 이족하고 헬륨 중 하나라 그랬는데 Y하고 Z가 YZ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X가 헬륨에 해당하겠죠. Y는 뭔가 이족의 어떤 원소인데 얘는 Y2 플러스 상태의 양이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Z는 뭔가 Z2 마이너스 형태의 음이온이 되려고 하겠죠. 그래야 1대1로 결합을 하면서 YZ의 이온 결합 화합물이 형성을 하니까, 따라서 Z도 16족의 원소 중 하나다. 즉 얘도 산소하고 황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앞에 W도 산소하고 황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WZ가 산소하고 황 중의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W하고 Z 원자분을 비교하면은 Z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 다시 그러면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W가 산소여야 되고 Z가 황이어야겠죠. 그 사이에 있는 Y는 산소하고 황 사이에 원자번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Y는 이족의 원소 중에 Mg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X하고 W, Y, Z까지 다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Y는 Mg다 맞는 얘기고, H2W에서 H2O죠. 산소는 X,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다. 틀렸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죠. 비금속 원소는 몇 개입니까? 헬륨, 산소, 황 총 3개 있죠. 틀렸다. 자, 답이 기억이 됩니다. 자, 72번 15에서 17쪽에 속하는 원자번호 20번 이하의 바닥상태 원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는 결국 주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결국에는 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가나 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에서 17쪽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이제 각각 5개, 6개, 7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개 있는 애고, 얘가 6개 있는 애고, 얘가 7개 있는 애인데, 이렇게 가하고 다가 그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지고 나가 그보다 많은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전자 껍질 수를 가지려면은 얘네가 2개, 얘네가 이제 전자 껍질 3개가 되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어떤 원소입니까? 2주기의 17족 원소인 이제 플루오린에 해당하고, 나는 3주기의 16족 원소인 뭐죠? 황에 해당하고, 다는 2주기의 5족 원소인 질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죠? 자, 가는 실온에서 F2 말하는 거죠.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맞는 얘기고, 가하고 다, 플루오린하고 그 다음에 질소는 둘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죠. 틀렸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이온의 전하, 절대값은 가는 플루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은 1이 될 것이고 나는 16족 원소이기 때문에 S2-가 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은 2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죠. 답이 기억하고 디귿이 된다. 자, 73번 X, A, Y, B에 대한 설명이고, 자, X, Y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 공유결합 화합물이라 나와있죠. 원자 번호 이렇게 나와있고, 자, 분자 한 개에 26개의 전자가 존재하는데 A 플러스 B가 3이래요. 그러니까 이 분자를 이루는 그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3개인데 26개의 전자를 가진대요. 자, 그러려면은 원래 X와 Y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의 조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3개의 수를 더해서 26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얘기는 뭔가 2주기 원소 중에서 네온보다는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 위주로 이렇게 결합을 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공유결합은 근본적으로 전자를 다른 원자로부터 새롭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네온의 전자수보다 적은, 즉 10개의 전자수보다 적은 조합으로 구성 원자수가 3개가 되게 하면서 총 26개의 전자가 가지게 하려면은 가능한 조합이 8 플러스 8 플러스 9, 계산이 안 되네요. 틀렸죠. 8 플러스 9 플러스 9밖에 없죠.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이거 말고는 다른 조합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8개 가지고 있는 산소하고 전자를 9개 가지고 있는 플로린 2개가 결합을 한 것이다. 즉 OF2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유추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산소이다. 원자 번호가 X가 Y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가 산소, Y가 플로린에 해당하죠. 맞는 얘기고, OF2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 수를 그려보면은, 자, 산소가 가운데 있고 플로린이 양쪽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근데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이 3개 있는 애고 산소는 2개 있는 애잖아요.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죠. 자, X2Y2라면은 O2F2를 얘기를 하는데, 자, O2F2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H2O2 그렸던 거하고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자, 플로린도 마찬가지로 팔이 한 개밖에 없는 아이기 때문에 각각 산소하고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밖에 결합을 못하겠죠. 근데 산소는 팔이 2개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플로린과 사용했다면은 다른 하나는 산소끼리 연결하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는 여기에 이제 하나, 둘, 3개, 총 3개가 맞겠네요. 답이 기억과 디귿이 된다. 74번. 자, OF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인데, 지금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그 이온이 된다면은 산소 E-, 그 다음에 F-, 나트륨 플러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 E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안 쓰죠. 플러스가 되고, 자, 이온의 전하는 절대값은 2, 1, 1, 2가 되고 양성자 수는 8개, 9개, 11개, 12개가 되죠. 그죠? 계산하면 얘는 4, 얘는 9, 얘는 11, 얘는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얘네들 나열하면은 지금은 나트륨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이 플로린,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 산소가 되는데, 이 4개 중에서 3개가 이 순서를 이제 따른다는 얘기죠. 근데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지금 D가 크고 B하고 C가 같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는 산소하고 플로린이 원래 원자 상태일 때는 얘는 2개 있는 애들이고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3개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개, 얘가 이제 2개란 얘기고, 그래서 B하고 C가
산소하고 플루오린 중 하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양성자 이온의 전화분의 양성자 수의 순서가 이거니까 이주기 원소 중에서 플루오린과 산소가 각각 B하고 C에 해당하겠죠. C는 산소 이렇게. 근데 플루오린보다 더 큰 A는 그럼 뭐가 가능하겠어요? 나트륨이 가능하겠죠? A는 나트륨이고 그럼 나머지 D가 마그네슘에 해당한다. 자, A하고 B는 나트륨하고 플루오린은 각각 Na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NaF의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을 하겠죠. 맞는 얘기고. 자, 원자과 전자 수는 플루오린 7개고 산소 즉시 산소가 6개니까 맞는 얘기죠, 얘도. 그 다음에 C하고 D, 산소하고 마그네슘인데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이 아니라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을 하겠죠. 답이 기억 니은이 된다. 문제 좀 많네요. 자, 75번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XSZ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원자 번호는 2개씩 차이가 나는데 원자 번호분의 원자과 전자 수에 지금 상대값이 나와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뭐 2, 3주기에 다 쓸 건 아니고 여기 있는 0이라는 값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자, 원자 번호분의 원자과 전자 수가 0이 나올 수 있는 원소가 뭐가 있습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즉 0이 나오니까 Y는 이제 18쪽 원소에 해당한다. 원자과 전자 수가 0인. 근데 2, 3주기에서 각각 원자 번호가 이제 2개 작은, 2개 큰 애들이 이렇게 둘 다 있으려면은 이제 3주기에 있는 아르곤이 아닌 네온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얘는 8번이고 얘는 12번이다. 그러면은 각각 마그네슘과 뭡니까? 산소인데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분의 원자과 전자 수를 계산한다면은 얘는 12분의 2잖아요. 6분의 1이죠. 자, 6분의 1이 지금 상대값이 2가 된 거예요. 얼마 곱한 거예요? 곱하기 12를 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나온 값에서 곱하기 12를 하면은 기억에 나오겠죠. 자, 산소의 원자 번호분의 원자과 전자수를 계산해보면은 원자 번호는 8번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6개잖아요. 4분의 3이죠. 거기다 12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9가 나온다. 자, Y하고 Z는 네온 마그네슘은 다른 주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X가 산소, 그 다음에 Z가 마그네슘인데 그러면은 산소는 O2- 마그네슘 Mg 플러스의 이온이 형성해서 MgO라는 1대1의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한다. ZX2가 아니라 ZX를 형성하겠죠. 틀렸죠. 76번. 자, 2, 3주기 원자 WSZ에 대한 자료인데 원자과 전자 수가 지금 A 플러스 1, A 플러스 3 되게 좀 복잡하게 나와있죠. 18조 원소가 아니라는 조건은 나와있네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WYX 순서이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좀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Z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 것 같은데 그 W온과 이제 이온 결합해서 W2Z3의 안정한 화합물이 형성한다. 즉 W2Z3라는 얘기는 W는 3 플러스의 양이온, Z는 2-의 음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 3주기 원자 중에서 W3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알루미늄 3 플러스. Z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소나 아니면은 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W는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3이니까 3, 얘는 4, 얘는 얼마예요? 6이다. 그죠? 아, 근데 네온과 같다 했으니까 황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산소다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그 족은 같은데 이제 알루미늄 3주기니까 2주기에 있는 얘는 붕소에 해당하고 지금 원자 번호가 알루미늄보다는 작은데 붕소보다는 큰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원소가 탄소가 있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W는 알루미늄이다 맞는 얘기고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는
붕소도 2개, 산소도 2개 있죠. 맞는 얘기고. 자, CO2죠. YZ2는 CO2. 그러면은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지금 양쪽에 2개씩 이렇게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겠죠. 자, 공유 전자 쌍수는 몇 개입니까? 이게 그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좀 실수하기 쉬운 게 그 이중결합의 수는 2개가 맞으나 공유 전자 쌍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인 거죠.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된다. 자, X에서 Z의 안정한 이온 XA 플러스 YB 플러스 ZC-의 이제 전자 배치,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죠 지금.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이 나와 있는데 2대 3으로 결합한다. 그러면 X는 3 플러스 Z는 2 마이너스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2대 1로 결합한다. 근데 Z가 2 마이너스였으니까 Y는 1 플러스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2가 아니라 3이고 Z는 뭡니까? Z2-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은 Z는 산소가 돼야겠죠. O2- 맞는 얘기고. 자, 원자과 전자 수는 쓸까요? 자, X3 플러스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은 X는 알루미늄이어야 되고 Y 플러스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은 Y는 나트륨이어야 되죠. 근데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수가 3개고 나트륨은 1개니까 맞는 얘기죠. 답이 니은 디귿이 된다. 자, 78번. 자, 3주기에 속한데요. 3주기에 속하는데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가 2분의 1보다 작대요. 이게 이제 뒤에서도 두 문제가 더 나오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같은 주기라면은 얘는 무조건 3이잖아요. 3주기면은. 그죠?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1쪽부터 차례대로 1, 2, 3, 4, 5, 6, 7, 0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1, 2, 3, 4, 5, 6, 7, 0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보다 작은 것은 1하고 0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는 나트륨하고 아르곤 2개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나트륨부터 이제 쫙 써오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다 3이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 여기 있는 나트륨하고 아르곤 이거 2개밖에 없죠. 근데 이걸 뭐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3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1하고 0인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나트륨하고 아르곤밖에 없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X가 지금 산소와 이온결합 화합물을 형성하니까 어쨌거나 X는 아르곤은 안 되고 나트륨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NA가 산소와 이온결합 화합물을 형성하면은 Na2O를 형성하겠죠. 자, 풀어봅시다. X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나트륨이다. 기억의 화학식은 나트륨 2O니까 X2O가 맞는 얘기고 Y는 아르곤이니까 금속 원소가 아닌 비금속 원소죠. 자, 79번. 비슷한 문제입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제 WSZ가 나와 있고 1에서 20번의 원소 중 하나이고 원자 번호는 이 순서이고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 자료가 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같은 주기에 있으면은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모두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잖아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는 1씩 증가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주기부터 만약에 쫙 써본다면은 차례대로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이렇게 쭉 가다가 2분의 7 가고 2분의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튬부터
이렇게 네온까지 가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3주기로 가면은 또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CL에서 3분의 7까지 갔다가 다시 아르곤에서 3분의 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칼륨하고 칼슘 써오면은 4분의 1, 4분의 2가 되겠죠. 얘도 마저 써오면은 헬륨하고 수소 써오면은 1분의 1, 1분의 0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한다 생각해보면은, 자, 여기 수소가 1이었는데 헬륨이 딱 0이 되죠. 그죠? 자, 여기가 0인 선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쭉 해서 2분의 7까지 갔다가 다시 네온으로 쫙 떨어지죠. 0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나트륨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3분의 7 도달하고 0으로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4분의 1, 4분의 2 이렇게 써오면은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 0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는 같은 주기 내에서 쭉 증가하다가 18쪽 원소에 도달하면은 0으로 쭉 꺼진다. 다시 같은 주기에서 쭉 증가하다가 18쪽 원소에 도달하면 쭉 꺼진다. 0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야 될 텐데, 지금 순서를 보니까 원래는 WXYZ 순서대로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WXY 순서대로 큰 건 맞지만은 Z가 지금 가장 작다라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WXY까지는 주기의 중간에 있어서 얘네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그대로 따르지만은 Z에 도달해서 얘가 18쪽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크기가 작아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WXYZ는 중에서 Z가 네온이거나 아니면은 아르곤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은 WXYZ의 후보 순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네온일 때 각각 원자 번호 연속이려면은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또는 피, 인, 황, 염소, 아르곤 이 두 개 조합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려면은. 무슨 말인지 했나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뭐 조건을 뭘 더 추가할까 그냥 고민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이거 두 번째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Y는 같은 종 내에서 금속과의 반응성이 가장 크다. 이 할로젠 원소를 뭔가 원소의 성질을 어거지로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약간 문제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거나 Y 즉 할로젠 원소 중에서 이제 같은 종 내에서 금속과의 반응성이 가장 크려면은 플로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산 플레 이거가 이제 WXYZ가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위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X의 원자과 전자 수는 6개에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Z가 속하는 쪽의 원자 최외각 전자 수는, 자, 8개가 아니라 이것도 되게 몇 번 냈던 그 보기인데, 네온이 속한 18쪽의 원소의 최외각 전자수는 8개라 착각하기 쉬우나 헬륨의 경우에는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보기죠. 그 다음에 WY3, NF3죠. NF3는 자, 비공유 전자 쌍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질소가 3개 달려있고 플로린이 8이 1개 달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구조식을 그릴 수 있고, 자,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이 3개 있는 애들이다.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애죠. 그러면은 자, 수가 총 3 곱하기 3에다가 여기 1개까지 해서 총 10개가 돼야겠죠. 틀렸죠. 답이 기억이 된다. 자, 80번 X에서 Z는 1, 2주기 원소 중 하나이다. 원자 번호는 XYZ 순서이고,
자, 얘도 잘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최외각 전자 수분의 원자과 전자 수를 지금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은 최외각 전자 수하고 원자과 전자 수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18쪽 원소는 최외각 전자 수는 뭐 그대로 있지만은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X하고 Y가 둘 다 18쪽 원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X하고 Y가 둘 다 18쪽 원소고 1, 2쪽이 원소 중 하나이니까 헬륨하고 네온 중 하나인데, 지금 원자 번호가 X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X는 네온이고 Y는 헬륨이겠죠. 그런데 Z는 원자 번호가 헬륨보다 작으니까 얘는 수소여야겠죠. 그래서 X가 네온, Y가 헬륨, 그 다음 Z가 수소이다. 자, X와 Y는 같은 족에 속한다. 틀렸죠? 같은 족에 속하는 거죠. 최외각 전자 수는 8개, 2개, 1개니까 맞죠? 이거 잘못 나와있어요. 이거 N2X4가 아니라 N2Z4예요. 문제 만들다가 조금 헷갈려 했나봐요. N2Z4면은 이제 N2H4잖아요, 그죠? 그럼 얘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은, 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수소가 4개가 있는데 그 2개가 각각 질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질소는 팔이 3개 달린 애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개를 수소와 연결하는 데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질소끼리 연결하는 데 사용하면 되겠죠.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그려주고, 그럼 공유전자쌍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총 5개다 맞는 얘기죠.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된다. 자, 마지막 81번. 자, 지금 산소 원자에 그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가 나와 있는데, 산소는 얼마예요? 전자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개이고 원자과 전자 수는 총 6개잖아요. 그러니까 3이 나오죠. 그럼 9A가 3이 되려면은 A는 9분의 아니죠.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돼야겠죠. A가 3분의 1이 돼야 9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3이 나오니까, 그럼 각각 얘는 2, 얘는 1, 얘는 3분의 1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X하고 Y하고 Z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사실은 뭐 7번부터 17번까지 다 써도 괜찮고, 그냥 뭐 생각을 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7에서 17 중 하나면은 2 또는 3주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 또는 3이란 얘기고, 가장 쉬운 Z를 생각해보면은 전자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3이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1인 얘는 나트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로서 가능한 거는 이제 2분의 2거나 3분의 3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2분의 2는 원자 번호가 7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3분의 3이면은, 즉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3개고 3주기이고 원자과 전자수 3개이려면은 얘는 알루미늄이겠죠. X도 마찬가지예요. 2가 나오려면은 2분의 4이거나 3분의 6이어야 되는데 2분의 4는 마찬가지로 7보다 작으니까 3분의 6이면은 이제 3주기에서 16쪽인 황이어야겠죠. 그래서 X는 황이다. 그럼 Z는 나트륨은 전자를 2개를 잃는 게 아니라 1개를 잃으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틀렸죠. 그 다음에 XO2, XO2,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얘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화합물 맞죠. 그 다음에 Y, 알루미늄이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와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 화합물이 형성을 하고, 얘네들은 이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답이 니은과 디귿이 된다. 됐죠? 자, 뒷부분 문제가 조금 약간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어려우면은 다시 한번 풀이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시험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